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워크아웃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채권자 부동의에 대해 걱정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신청한 채권의 과반액 이상의 채권사가 동의를 해야 채무조정이 체결이 됩니다. 또한 연체일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채무조정 수준이 다른 만큼 채권사들의 부동의 확률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의 위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의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서로 다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한 두 명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채무조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에서 부동의 위험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은행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순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나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같은 계열이라도 특정 채권사의 부동의가 높은 경우가 존재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부업체로 매각된 채무의 동의율은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채무보다 유의미하게 동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채무 감면이 더 많이 되는 개인 워크아웃을 채권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출일이 최신일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소 1년 전 12회 이상 상환한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채무 과중도가 낮을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채무 과중도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인 신청하는 워크아웃 제도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채무조정 예상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A입니다. 채무자 A는 모든 채무가 연체 일주일 정도로 단기 연체된 상황입니다. 부채 원금은 8,400만 원이며 각 채무의 금리는 모두 10%가 넘는 고금리입니다. 재산은 전세 임차 보증금 1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350만 원이며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일주일 정도만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영상 시점에는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어 대신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이자도 상환하는 채무 조정으로 모든 채권사가 동의를 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 이율을 30%에서 최대 5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4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에서 이자율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3인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가족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이 제외되기에 3인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월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67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 채무조정 최장 변제 기간인 120개월로 하여도 월 변제액이 109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생계비를 삭감하고 진행이 됩니다. 109만 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4,692만 원이고 총 변제금은 약 1억 3,092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 B입니다. 채무자 B는 A와 다르게 3개월 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체이자 450만 원이 추가되어 총 채무액은 8,850만 원입니다. 그 외 소득과 재산 조건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비는 최종 부동의로 개인 워크아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1금융권인 C은행과 D은행은 동의를 해주었으나 나머지 채권사들은 모두 부동의하였습니다. 재산 보유액이 많고 1년 내 신규 채무가 과다하는 사유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이어도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는 이자도 납부하는 채무조정이기에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총 채무 8,850만원 중 부동의 채권액이 7,385만원으로 과반액 이상이 부동의하였고 부동의로 인한 취소는 과반 채권자 수가 아닌 과반 채권액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였습니다만 개인회생 역시 재산과다로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의 부동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워크아웃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두 채무자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는 많은 재산액과 1년 내 신규 채무를 문제로 최종 부동의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신속 채무조정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이자도 상환을 하는 채무조정이어서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채무자는 개인회생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는 연체를 최소화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